가정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두 번째 단원이라고 적어 놓았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두 번째 단원인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2학년 때 배운 내용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힌트는 짱구의 잠옷에 있어요. 짱구 잠옷을 보고 우리 어떤 내용 배웠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눈치챘나요? 우리 짱구 잠옷에 그려진 도형들처럼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여러 가지 도형을 배웠었어요. 혹시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학 익힘책 19쪽을 함께 풀며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9쪽 준비되었나요?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원에는 뾰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지우고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다도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네요. 라도 여기 뾰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가, 마, 바 중에 있을 텐데 우리 바를 한번 볼까요? 가, 마랑 다르게 바는 조금 길쭉한 동그라미네요. 위로. 우리 이렇게 길쭉이들은 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따라서 바도 모난 부분은 없지만 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은 가나 마처럼 완전하게 동그란 도형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답은 가와 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조건에 맞는 도형을 점종이의 다른 모양으로 두 개 그려보세요. 조건이 꼭지점이 3개이고 변이 3개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꼭지점을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꼭지점이 3개이고 이 꼭지점들을 이으면 변이 3개가 되겠죠. 우리 이런 도형 이름 뭐라고 했어요?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삼각형을 점종이의 다른 모양으로 2개 그려보라는 문제였네요.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을 하나, 둘, 3개를 찍고 이렇게 쭉쭉쭉 이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로 해서 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풀 때는 자를 이용해서 똑바르게 변을 그으면서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또 한 개 더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도 그릴 수 있겠죠? 3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얘부터 살펴볼게요. 도형 안에 있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변과 변이 만나는 이 작은 점을 뭐라고 불렀나요? 네,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답은 꼭지점과 변이 되겠습니다. 4번, 표를 완성해 보래요. 첫 번째 도형에서는 먼저 우리 이 도형의 이름과 변의 수, 꼭지점의 수를 채울 때 변이랑 꼭지점의 수를 살펴본 다음에 이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은 1개, 2개, 3개, 4개, 5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꼭지점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변이 5개고 꼭지점의 수가 5개인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변의 수가 5개, 꼭지점의 수가 5개면 오각형. 그리고 변이 6개, 꼭지점의 수가 6개면 이름은 육각형이 되었었죠. 자, 교과서 28쪽 준비해 봅니다. 수학 익힘책 아니고 수학책 28쪽, 교과서 28쪽 준비해 봅시다. 새롭게 배울 새로운 단원 이름이 뭐죠? 평면도형입니다. 우리
도형에 대해서 배울 것 같긴 한데 이 앞에 평면이 무엇일까요? 우리 평면의 반대말은 입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학년 때 우리 배웠던 도형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생긴 기둥 모양도 배웠었고 뿔 모양도 배웠어요. 그리고 공 모양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입체 도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2학년 때 여러 가지 도형에서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원,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평평한 평면 위에 있죠? 그래서 평면 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평면 도형 왜 배울까요? 이 화면 속에 힌트가 있네요. 두 번째 화면 29쪽 한번 살펴볼까요? 29쪽에 보면 학교 그림이네요. 그런데 학교 그림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도형들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아주 많은 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나 또는 무언가를 만들 때 등등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도형의 이름을 자세히 알고 도형의 특성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화면 29쪽에서 어떤 도형이 있는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찾아본 뒤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찾아봤나요? 혹시라도 동영상 안 멈추고 안 찾아본 학생이 있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찾아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먼저 이 화면 속에서 원을 찾았어요. 여러분 친구들 원 찾은 사람 있나요? 원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 공도 원 모양이고 이 공은 사실 평면 도형이 아니라 입체 도형에 가깝지만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원이라고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원이 있네요. 이번에는 사각형 찾은 친구 있나요? 선생님은 놀이터에서 사각형을 여기 미끄럼틀에서도 찾아보고 바닥에서도 찾았어요. 근데 바닥에 보니까 이 옆에 작은 길쭉한 사각형도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정글짐에도 사각형이 있고 학교도 보니까 큰 사각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창문들도 사각형 모양이네요. 그럼 이번엔 삼각형 찾은 친구 있나요? 삼각형. 놀이터 속에 삼각형이 있네요. 또 여기에도 사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도 한번 찾아볼까요? 오각형 찾은 친구도 있을까? 오각형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각형 모양이 완성된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사각형을 찾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 사각형과 여기 놀이터에 있는 사각형 그리고 정글짐 속의 사각형 얘네 둘이 모양이 다르네요. 얘는 어때요? 가로로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이고 얘는 똑바르게 그렇게 길쭉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각형이네요. 얘네 둘이서 둘 다 사각형이긴 한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우리 다른 모양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얘는 어떻게 부르고 이 사각형은 어떻게 부를지 궁금한가요? 우리 이번 시간에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형들뿐만 아니라 도형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 변이나 꼭지점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들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30쪽 펴보도록 합시다. 30쪽에서는 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번 페이지에서는 선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선의 종류를 배우는 이유는 도형에 보면 이렇게 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변이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배워보는 겁니다. 그림을 봅시다.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있네요. 우리 놀이터에 가보면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고 빙그르르 돌아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타고 내려오는 길을 따라서 선을 그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려보았나요? 아직 못 그린 친구 있으면 잠시 동영상 멈춰서 그려봅시다. 선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볼게요. 얘는 이 미끄럼틀은 선의 모양이 어때요? 한 번에 쭉 곧게 내려왔어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얘는 곧게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미끄럼틀 살펴볼까요? 얘는 얘처럼 곧게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이 미끄럼틀은 살짝 굽은 모양이네요. 뭐라고요? 살짝 굽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31쪽 봅시다. 곧은 선과 굽은 선이라고 이 선들을 각각 따로따로 부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곧은 선과 굽은 선이요. 그러면 이렇게 곧게 내려오는 선이 곧은 선이 될 것 같고 굽게 내려오는 선이 굽은 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6가지 선을 곧은 선과 굽은 선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얘는 곧을까요? 아니면 굽었을까요? 굽었으니까 굽은 선. 나는요. 곧으니까 곧은 선. 다는요. 굽었으니까 굽은 선. 어렵지 않죠? 라는 곧으니까 곧은 선. 마는 빙글빙글 굽었네요. 굽은 선입니다. 바는 곧아요. 곧은 선입니다. 이렇게 1모양인 애들은 다 곧은 선이고 굽어있는 선들은 굽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곧은 선이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책상 위에서 찾아봐도 되고 방 안에서 찾아봐도 됩니다. 잠시 동영상 멈추고 생각이 난 다음에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찾아봤나요? 선생님 책상에서도 짠!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도 곧은 선이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데에서 곧은 선이 있을까요? 이 펜을 한번 볼까요? 펜에서도 곧은 선이 있네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이 찾은 여러 가지 물건 속에서 모두 곧은 선이 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책이랑 펜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곧은 선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두 점을 곧게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점을 곧게 이으면 곧은 선이 완성되겠죠. 그런데 곧게 이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펜으로 쑥 이으면 곧은 선이 아니에요. 우리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곧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이렇게 대고 점과 점을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곧은 선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밑에 네모 박스 보세요.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하고 점 기역과 니은을 이었기 때문에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이은 선분을 선분 기역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에는 정리해보자면 곧은 선과 굽은 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린 선분은 고든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분은 고든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선분에서 기역, 니은이 나타내는 거는 점 기역과 점 니은을 두 점을 이은 선분이라는 뜻이에요. 기역과 니은을 이은 선분과 니은과 기역을 이은 선분은 둘이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기역은 서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2쪽을 보겠습니다. 점 기역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 오른쪽으로 길게 내린 고든선을 그어봅시다. 고든선이니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죠? 네, 자가 필요합니다. 점 기역에서 출발할게요. 점 기역에서 출발. 그래서 점 니은을 지나 오른쪽으로 길게 내린 고든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얘는 우주 끝까지 그릴게요. 근데 우리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둘게요. 자, 그러면 선분 기역 니은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보래요. 선분 기역 니은에서는 우리 31쪽에서 살펴봤었어요. 얘가 선분 기역 니은입니다. 이 고든선과 이 고든선의 차이를 알 수 있겠나요? 네, 얘는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에서 끝났는데 이 위에 그린 고든선은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을 지나쳐서 우주 끝까지 이어갔어요. 얘네 둘의 차이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우리가 선분 기역 니은이라고 불러줬는데 이 친구는 이름이 없네요. 이 친구는 선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역에서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 따로 지칭해 줄 텐데 이 이름이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네모 박스 살펴볼게요.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 점에서 시작했죠.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끝없이 느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주 끝까지 끝없이 느린 고든선이에요. 얘 이름은 반직선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면 얘의 이름 한번 살펴볼게요. 점 기역에서 시작해서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얘의 이름은 선분 기역 니은도 됐지만 선분 니은 기역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선분 니은 기역도 그리면 기역 니은 그리면 얘랑 그림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분의 이름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반직선도 그럴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반직선은 점 기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역 니은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 말처럼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역을 지나 왼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었네요. 옆에 선생님이 비교하기 쉽게 한번 그려줄게요. 기역 니은이라면 이 남자친구가 이야기한 거는 이거예요. 점 니은에서 출발해서 점 기역을 지났어요. 끝없이 내린 선. 얘도 반직선인데 얘도 반직선이고 얘네 둘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는 기역에서 출발했고 얘는 니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둘은 달라요. 얘는 기역 니은을 쑥 지나쳐 갔는데 얘는 니은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반직선을 부를 때는 항상 출발점부터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친구는 반직선 기역 니은이에요.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을 지나쳐 갔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출발점부터 니은에서 출발했으니까 반직선 니은 기역 니은 기역.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기역은 서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우리 이 순서는 뭘로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출발하는 점이 어딘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출발점을 살펴보고 출발점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33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33쪽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선분을 양쪽으로 길게 느린 고든선이래요. 얘도 고든선인데 얘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쪽을 지나 길게 내린 거라면 얘는 두 점을 모두 지나서 양쪽으로 길게 내린 거. 얘도 당연히 우주 끝까지 이어지는 선이겠죠. 우리 이 친구도 이름이 따로 있어서 이 친구의 이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기역 니은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래요. 선분 기역 니은은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에서 끝나거나 니은에서 출발해서 기역에서 끝나는 선이었어요. 얘네 둘이 차이 알겠나요? 얘는 양쪽으로 끝없이 쭉 이어진 거라면 선분 기역 니은은 기역 니은에서 끊겼어요. 그러면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 무엇이 다른지 이건 선생님과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이 선과 반직선 기역 니은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반직선 기역 니은은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을 지나 쭉 이은 선. 얘네 둘이도 차이가 있어요. 얘는 여기서 끊겼는데 얘는 양쪽으로 쭉 이어졌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이름은 직선이라고 해줄게요.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지나는 선을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네요. 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미끄럼틀 보니까 구분선도 있었고 고든선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선은 구분선과 고든선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구분선은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 모두 구분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든선은 선생님이 일자 모양인 거는 고든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고든선입니다. 그런데 고든선도 보니까 우리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먼저 선분, 그리고 반직선, 그리고 직선. 이렇게 고든선에는 세 가지 고든선이 있는데 첫 번째 선분, 두 번째 반직선, 세 번째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선분 기역 니은 그리고 반직선 기역 니은, 직선 기역 니은 이것도 전부 다 그려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선분 기역 니은을 그려볼게요. 선분 기역 니은은 점 기역에서 시작해서 점 기역과 니은을 잇는 고든선이기 때문에 기역, 선분, 기역, 니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선분, 니은, 기역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선분, 니은, 기역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 모양이 어때요? 둘이 같아요. 그래서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기역은 서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분에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러면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도 한번 선생님과 살펴봐야겠죠? 반직선 기역 니은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얘는
초록색 아니다.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는 건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을 지나 끝없이 이은 고든선이에요.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을 지나 끝없이 이은 고든선. 종이가 부족하네요. 사실은 저기 우주 끝까지 늘어나야 돼요. 얘가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면 반직선 니은 기역은 니은에서 출발합니다. 니은에서 출발해서 기역을 지나 끝없이 이은 고든선 쭉. 얘가 반직선 니은 기역이에요. 이네 둘이 모양이 같나요?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둘이 서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은 기역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는 걸 이 기호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반직선에서는 여기 기호의 순서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호의 순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앞에 나온 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을 맞춰서 뒤에 나온 점을 지나쳐서 그려줘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직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직선 기역 니은과 직선 니은 기역을 그려볼게요. 직선 기역 니은은 기역과 니은을 지나는 양쪽으로 느린 고든선이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을 지나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쪽도 사실 여기서 끊긴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얘가 바로 직선 기역 니은입니다. 그럼 직선 니은 기역도 마찬가지로 니은과 기역을 양쪽으로 느린 고든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우주까지 느린 고든선입니다. 이네 둘의 모양은 어떤가요? 둘이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직선에서도 직선 기역 니은과 직선 니은 기역은 서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분이랑 직선은 기역 니은 니은 기역 순서 상관 안 써도 괜찮은데 반직선에서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모두 정리되었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3쪽에 우리 안푼 문제 하나 있었죠? 이 문제 풀면서 배운 내용 확인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반직선, 직선을 찾아 이름을 쓰고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해 봅시다. 얘는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양쪽으로 지나 있으니까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이 친구의 이름은 직선, 기역, 니은입니다.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친구는요. 얘는 점 디귿과 리을을 지나는 점이 있나요? 없어요. 디귿에서 출발해서 리을에서 끝났거나 리을에서 출발해서 디귿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3분 반직선 직선 중에 하나, 둘, 셋. 네, 3분입니다. 3분 디귿, 리을 또는 3분 리을, 디귿. 우리 직선과 선분에서는 이 순서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서만 조심해라? 반직선에서만 조심해라. 세 번째 고든선 살펴볼게요. 미음과 비읍인데 어디서 출발했죠? 비읍에서 출발했네요. 비읍에서 출발해서 미음을 지나 곱게 이은 선이에요.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은 일단 한 점을 지나고 한 점에서 출발하고 한 점을 지났으니까 반직선인데 순서는 미음 비읍일까요? 비읍 미음일까요? 네, 출발점이 비읍이니까 비읍 미음이라고 해줘야 해요. 반직선 비읍 미음.
반직선 미음 비읍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배운 내용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낼 거예요. 숙제는 수학 익힘책 20쪽에서 21쪽입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지금 오늘 수업을 마치고 풀어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고 뒤에 보면 답지가 있어요. 답지 보고 스스로 채점하거나 부모님한테 채점해달라고 부탁드립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